오늘은 당신은 가장 가까운 지인 3명의 평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천용록 작가님의 부의 확장입니다. 천용록 작가님은요, 연 4억 원 정도를 받았던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이 책 부의 확장을 썼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부자들의 고민 해결법 중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자일수록 고민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명함첩을 뒤져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들으면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5분에서 10분 동안의 전화 한 통으로 몇 달치 고민이 해결되기도 하죠. 읽을 책을 추천해주고 검색할 키워드를 알려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학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고민 해결법에 있어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저녁 식사를 하고서요, 집무실에서 늦은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연락을 돌리면서 하나라도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하나라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하나라도 깊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에게는 충분히 꽤 괜찮은 퀄리티의 명함첩, 그것이 있느냐 말이죠. 나에게 전화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말이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는 3개월마다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싱큐베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6기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개최가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기 때부터는 이제 온라인만 진행되고 있어요. 6기 역시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6월 28일 23시 59분까지 싱큐베이션 6기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고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에 가시면 신청 링크와 이렇게 간단한 홍보 소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주에 걸쳐서요, 2주에 한 권씩 같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대략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해 본다면 50명씩 한 대여섯 개 반이 만들어집니다. 온라인에서. 그 카카오톡 열린 채팅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50명씩 들어가 있는 방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책을 2주에 한 권씩 읽고 서평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서평을 쓴 다음에 그 링크를 또 카카오 채팅방에 올리기도 하고, 싱큐베이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2주 동안 2주에 한 권, 총 6권의 책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느냐? 그 책들은요, 이제 큐블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큐레이션, 엄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출판하는 거죠. 고영성 작가님께서 엄선한 해외 저서들이 있어요. 그 저서가 로크미디어,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와 굉장히 친밀한 출판사죠. 그 로크미디어에서 출판이 되는데요. 그 6권의 도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큐베이션, 서평, 싱큐베이션, 도서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이 6권 정도를 독파하실 수 있다면, 서평까지 쓰실 수 있다면 정말 문해력 향상에 있어서 정말 일취월장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음이 깨달음이 되는 순간 싱큐베이션을 통해 꾸준한 독서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고요. 당신은 가장 가까운 지인 3명의 평균이다. 이 말에 대해서 천영록 작가님이 말하고 있는 더 깊은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록 작가님은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지인 3명의 이름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평균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재반 사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류한 사람들이, 친밀하게 교류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수준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말하고 계십니다. 돈이라는 거, 부의 확장이라는 거는 거미줄 아래에 존재한다고요. 여기서의 거미줄은 바로 인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그 네트워크 아래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없다면 돈이 없다, 돈을 벌 수 없다, 부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서 사람들,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2번, 3번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온라인이든 소규모 오프라인이든 꼭 만들라라는 거예요. 책에서 이 천용록 작가님께서 재미있는 상상의 이야기를 하나를 하십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가 25살의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식과 통찰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돈, 신용, 네트워크, 성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시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을 25살 한국인 빌 게이츠가 할 것 같은가요? 천용록 작가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예요. 2번, 3번 강조하는 것이죠. 아마도 소실된 그 네트워크를 채워가는 일일 것이다. 부자들과 최고의 지식인들, 기술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어떻게든 접속하고 급속도로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것은 네트워크라는 개념과 친목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거예요. 보통은 네트워크, 인맥, 친목 이런 단어들이 대강대강 이렇게 주섬주섬 섞여 있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와 친목이라는 개념은 엄연히 다르고 이것을 엄연히 분리할 때 성공에 더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와 친목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의 확장의 걸림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깊게 이해시키기 위해, 각인시키기 위해 사자성어, 동고, 동락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짚고 계세요. 동고와 동락, 이게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함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동고하는 사람과 동락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고는 힘든 거고, 동락은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힘들고 함께 즐거워하는 건데 이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달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고는 힘든 거, 뭐가 힘든가요? 뭔가 함께 일하는 거,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를 다소 희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걸 동고라고 할 수 있고, 동락은 함께 노는 거죠.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이 두 가지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용록 작가님께서 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요, 노는 자리에서 별로 통하는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함께 일할 때는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데 너무 이득이 되는 거죠. 혜택이 큰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노는 자리에서는 정말 잘 통하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의 토로, 위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 중에 관계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천용록 작가님은 동고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동고가 바로 진정한 네트워킹이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킹의 잘못된 사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네트워킹을 동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친분 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시껄렁한 자리에 막 목숨 걸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실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고와 동락의 관계에서 천용록 작가님이 강조하는 것은 동고의 관계,
함께 힘들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일하는 동거의 관계의 퀄리티가 좋아야 그것이 바로 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장하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단순 친목과 다르다. 친목은 노는 거고 네트워크는 무형 자산을 쌓는 과정이에요. 여기서의 무형 자산이란 미래의 성장 동력,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6기 싱큐베이션 온라인을 소개해드렸죠. 이 모임의 핵심도요. 친목보다는요. 독서를 통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해력 상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아웃풋, 서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교하게 하고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교양을 쌓고 궁극적으로는 실력을 쌓는 거죠. 그것들이 사회 경제적인 부, 지위, 명예, 미래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꿈꾸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를 너무 계산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라고 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한 3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간이 참 부족하다라는 거죠. 더 알차게 써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5살, 10살만 어렸어도 아니 2~3살만 젊었을 때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온몸으로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일은 일대로 바쁘고 또 가정을 꾸리다 보면 육아는 육아대로 하고 그러면 정말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동고 진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천영록 작가님의 관점이 너무 계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촌음을 아껴서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부자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내서 공동 투자를 하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관계로 얽히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부자들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천영록 작가님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네트워크의 가치를, 개념 정의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네트워킹과 친목을 구분하지 못했다. 친한 것만으로도 시너지가 발휘되길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가족이 생기니 함께 즐겨야 하는 동락은 가족과 누리는 것이 가장 뜻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을 내버려 두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봤자 허송세월이다. 게다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지고 책 읽는 시간도 아까워지는 판에 이런저런 친목 모임에 마냥 나가기엔 매우 부담스러워졌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지인 3명의 평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잠시 눈을 감거나 또는 노트를 펴서 가장 가까운 3명의 이름을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귀하겠지만 3명, 그 3명을 한번 꼭 적어보시고 나의 열려있는 그 미래를 두고 정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네트워크, 동고의 개념하에 꼭 성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공부에서 나왔던 이런 명언들을 꼭 기억하시고 꼭 현실로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지인 3명의 평균이다라는 거, 지금까지 교류한 사람들이 당신의 수준을 맞는다라는 거, 부자들은 고민이 있을 때 명함처부터 뒤진다는 거, 돈은 거미줄 아래에 존재한다는 거. 끝으로 싱큐베이션 6기 온라인 모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